권성동 국회의원이 술자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당시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정치권은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목격자를 만나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강릉 유천지구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연루된 LH 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난방기기에 가스를 연결하다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대낮에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산지에 들어서면서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심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이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 측이 당시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은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 이 술집 안에 있던 목격자를 만나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당시 주변 술집에 동행 취재 기자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은혜 의원까지 술집을 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의 성희롱 의혹 사건이 벌어진 당일 해당 술집에는 취재진을 만난 목격자를 포함해 다른 손님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술집 3개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었는데 가장 안쪽 자리에 동행 취재 기자단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권성동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이 술집 안으로 번갈아 들어와 기자들과 합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바로 뒷자리에 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당했다며 신고한 부부 일행 3명이 앉아 있었고 목격자 일행은 부부와 등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술을 마시던 가게 안에서는 신랑이가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후 경찰이 출동한 건 봤다고 말했습니다.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경찰차가 이렇게 두 개 오더라고. 그들이 남자 하나가 키 큰 남자 하나하고 경찰 4분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경찰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 물어보는데 이 남자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동행 취재 기자들은 경찰이 출동했던 술집을 포함해 주변 4곳에 인원을 나누어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술집을 옮겨 다녔는데 여권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님하고 윤석열 저기하고 먼저 오셨다가 보좌관들하고 와서 좀 앉아 있다가 권성동 의원님하고 셋이서 같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시고 그러니까 자리를 살짝 떠나요. 왜냐면 그 인원이 8명을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들어오면은 기자열도 빠졌다가 그래서 그 8명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권성동 국회의원과 관련한 112 신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아내와 같이 있는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상대방은 국회의원이다. 지금은 자리를 이탈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사건 처리를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해 고소 절차 등 상담 안내 후 종결한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집회를 열고 강릉 시민을 우롱한 권성동 의원은 모든 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고 강릉 여성의 전화도 권 의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시 유천지구 택지개발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LH 직원 등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주도적 역할을 한 부장급 직원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2015년 강릉 유천지구 투기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당시 LH 영동사업단 부장 A씨를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온 LH 과장급 직원 B씨와 축협 임원 C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B씨, C씨와 함께 유천지구 홍제동 부지 8곳을 싸게 매입한 뒤 4년 뒤 되팔아 6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땅들은 규정상 LH가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지만 A씨는 이를 숨기고 강원도가 LH의 땅을 팔아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는 부지를 LH가 사들여 개발하게 한 뒤
다시 이 땅을 매입해 부당한 이득을 올린 겁니다. 매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은 축협 임원 C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이 밖에 유천동의 다른 필지를 사고 되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와 C씨를 비롯한 나머지 LH 직원 7명과 공모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1억여 원 낮게 거래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H 직원 D씨는 이를 알고서도 처리해준 대가로 부장급 직원 A씨에게서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부당하게 취득한 땅들은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고 차입금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어제 하루 도내 18개 모든 시군에서 160명이 코로나19에 새로 확진된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 기준 12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 23, 원주 14, 속초 9, 정선 3, 고성 2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692명입니다. 또 오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73.1%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42개 가운데 37개가 찼고 치료병원은 88.1%, 생활치료센터는 57.1%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집단 감염을 연결고리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5명이 확진됐고 관내 모 중학교 학생 7명과 목욕탕 관련 5명 등 어제만 2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강릉 아산병원에서도 현재까지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시는 감염 연결고리에 있는 집단에 대한 역학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밀접한 공간에서 모이는 일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용률은 63.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84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가 1만 3천 명 늘어 8.5% 증가했고 시간대별로도 1시간에서 17시간 이하 근로자가 11% 늘어 고용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릉시 교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서는 난방기기에 가스를 연결하다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폭발음이 터져나옵니다. 화재 진압용 고가 사다리차가 계속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강릉시 교동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의 꼭대기 14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가정용 난방기기에 가스를 연결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켜지지가 않고 자막한 데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직원이 와서 이제 봤죠. 보는데 나는 물을 먹는데 방을 하더니 불이 팍 붙더라고. 그래서 내가 급해서 어떻게 옆에서 깔았던 방에 동절기니까 담요 푹 덮어도 왔는데 전화가. 그래가지고 잠시 꺼져가지고 이제 신고하고 나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거실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저기 거실 쪽에만 불이 있어가지고 금방 꺼지겠다 싶었는데 이제 바로 옆에 왼쪽으로 번지고 되게 꺼지니까 또 오른쪽 번지고 그래갖고 조금 막 그 안에서 갑자기 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가지고 안에 사람 계시면 어떡하나. 화재 현장 주변으로 튄 파편들 때문에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큰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화재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1시간 넘게 30여 미터 높이의 아파트 안팎에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부탄가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했다고 신고자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완전 후에 잔화 정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이 아닌 아래쪽에서 불이 났으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아찔한 화재 상황. 강릉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지만 시설이 주로 산지에 설치되다 보니 건설 과정에 숲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연 훼손 없는 도심 태양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탄소를 쏟아내는 화력발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곳곳에 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주로 산지에 건설되고 있는데 건설 과정에 숲과 나무가 사라지고 백두대간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음과 낙빙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장마철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부터 환경을 지키고 인간의 삶을 영속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도심 태양광 발전입니다. 산의 나무와 풀들을 잘라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산지 태양광 방식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적절한 방식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산지 태양광 방식보다는 우리 건물 옥상이라든지 뜰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만들어가는 건물 옥상과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인데 사실 그동안 지자체가 개인 주택과 아파트 창문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을 지원해왔지만 발전 용량이 적어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산지처럼 사업자가 도심에 대규모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각각인 부지 임대료와 반대 민원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도심 태양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옥상과 같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 원주에서 추진됩니다. 이른바 시민햇빛 발전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의 출자를 받아 대학과 공공기관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선 상지대학교 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출자금 대비 연 4%대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소비하는 만큼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탄소 중립 실천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상지대의 경우 연간 2000메가와트시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 조합원 200명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시민 참여형의 햇빛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들이 좀 우리 지역의 가장 지금 시대에 맞는 실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조합은 원주 지역 공공건물에만 상지대의 33배에 해당하는 26만 제곱미터의 유휴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2022학년도) 강원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1차 시험 합격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1차 시험 합격자로 초등학교 교사 197명을 포함한 258명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 등 2차 시험을 치르며 최종 합격자는 2월 4일에 발표됩니다. 오늘 단행된 경찰청 치안정감, 치안감 전보인사에서 신임 강원경찰청장의 최종문 경찰청 경무인사 기획관이 내정됐습니다. 최종문 치안감은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중앙경찰학교 교장 직대 등을 역임하고 경찰청 경무인사 기획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앞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최승열 강원청장은 경기 남부경찰청장으로 이동합니다. 강원 지역의 지난달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지역 수출액은 2억 3천만 달러, 수입액은 3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와 4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 주요 품목 가운데 기계류와 정밀기기가 4,600만 달러로 28%, 수입은 석탄이 9,300만 달러로 218% 늘었습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선원이 바다로 추락했다 구조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속초해경은 어젯밤 8시쯤 속초항 동방 4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9.77톤급 통발어선 A호에서 선원 1명이 추락했다는 선장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뒤 선원을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에는 선원 8명이 조업을 벌이고 있었으며 속초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